안녕하세요. 자,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죠. 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자격증을 말하면은 국가 자격이냐, 혹은 민간 자격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국가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공인 자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중에서 제가 맡은 과목이 스포츠 윤리입니다. 요즘 스포츠 윤리가 상당히 그 지도사 자격증의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그 스포츠로 인하여 불법 도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윤리 파트가 조금 더 뜨고 있다, 아니 또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스포츠 윤리 파트는 조금 신경을 써서 말 그대로 윤리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스포츠와 윤리라고 해서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 우선은 윤리라는 용어, 도덕이라는 용어, 또 선이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 윤리 도덕은 거의 구분 없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의 도덕관이 그래. 너 왜 윤리관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엄격히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구분이 돼요. 영어는 도덕 그러면은 모랄이라고 그러고, 윤리 그러면 ethics라 그럽니다. 특히 여러분들 뒤에가 TIC 해가지고 ethics, 그 TIC가 붙으면 학문입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문제는 학문은 뭡니까? 학문은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윤리는 이론적인 것, 도덕은 실천적인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가 어쩌네, 도덕가 어쩌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보세요. 그래서 도덕은 맨 위에 뭐라고 되냐면 개인의 심성 또는 덕행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규범과 도리라 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렇게 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래가지고 특히 세 번째 줄에 도덕이 자기 완성을 위한 규범이라면, 윤리는 인간관계에서 합당하게 행동함. 이게 도덕이 규범이다. 그럼 윤리는 실천이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윤리, 도덕 윤리를 이야기할 때 이 맥락에서 보면 보세요. 자기 완성을 위한 규범, 도덕. 윤리는 인간관계에서 합당하게 행동함, 행동. 그러니까 이론적이냐 실천적이냐. 우리 초등학교하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아마도 중학교까지는 도덕 과목이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고등학교를 딱 넘어가니까 윤리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어떤 맥락에서는 그 과목명을 정할 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교육과정이랄지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우리 보면 유추하면 돼요. 도덕은 규범, 윤리는 행위, 행동.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의 그 저학년에서는 일단 도덕이라는 이론적인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실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도덕이 되는 것이고 윤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즉 도덕이 개인의 내면에 관한 학문이라면, 그러니까 이론적이라면 그 말이죠. 윤리는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학문, 이거 실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거의 구분 없이 쓰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선입니다. 선은 또 다르죠. 선은 여러분 도덕은 모랄, 윤리는 ethics. 그럼 선은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선은 굿이라는 거. 굿. G-O-O-D. 굿. 그래, 굿. 여러분들 굿스 그러면은 물건이 됩니다. 복수로 하면은. 그러니까 G-O-O-D 그러면 굿. 그러면은 선이죠. 자, 도덕적 실천의 기본이 되는 가치. 이제 가치적인 부분에. 이제 가치라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가치는. 과학이랄지 이성이랄지 뭐 합리랄지 이런 말 다 과학적인 그런 표현들인데, 이 선이라는 것은 가치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라는 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선이고 어떤 곳에는 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화 같은 문화적인 가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잘못된 것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데 앉아서 다리 꼬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어쩝니까?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다 다리 꼬고 있어요. 그게 문화적인 가치로서 가치니까. 근데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선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 뛰어난 것, 훌륭한 것을 이뜻한다. 따라서 선은 사물, 인간, 상황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도덕의 실천이지만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 해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은 중대한 법의 위반은 아니다. 그렇죠. 위법은 아니야. 착하지 않은 행위지 이것이. 실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친 것은 뭐 좋게 말하면 아주 개인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적인 또 가치로 말하면 어쩝니까? 못 인정하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건 중대한 법의 위반은 아니죠. 그러나 행위자 스스로의 도덕적 가치가 없다. 가치 문제지 이것은. 그러니까 칸트 같은 사람이 뒤에도 이런 칸트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칸트는 소위 말하는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조건을 달면 안 돼. 무조건 구해줘야 돼. 구해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야. 그런 것은 칸트가 말한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법에 위배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고. 경기자가 쓰러진 상대 선수를 배려하지 않았다. 규칙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야유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들이 도덕이랄지 선이랄지 이걸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이냐, 어떤 맥락으로 갈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같은 애인데, 자,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다. 헌혈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해서 좋다의 의미, 좋다. 두 개 다 좋다 그랬잖아요. 날씨가 좋다. 왜 지금 두 가지를 예를 들었냐면은, 날씨가 좋다라는 것은 이건 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말했잖아요. 설의 의미가 불포함됐다. 선의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선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 자, 이거는 가치가 없다. 가치를 집어넣지 않는다. 그런데 헌혈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행위의 결과나 평가. 자, 선하다, 착하다. 이건 의미가 들어있지. 이건 뭡니까? 여기서는 가치가 포함됐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즉, 윤리학은 선에 대한 탐구에 시작하고 그것은 도덕적 실천 행위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와 윤리, 그럼 윤리는 뭐겠어요? 당연히 가치 문제지.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 어떻게 가냐, 가치 추구가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 이게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가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팩트 말이죠, 팩트. 그게 사실 판단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진술에 의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또 주어진 대상의 참 거짓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판단. 이렇게 말해요, 사실 판단. 가치 판단. 가치라는 것은 이제 다분히 사실 판단은 객관적이다 그러면 가치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렇죠. 내가 볼 때 그것은 내 가치로 볼 때는 옳은 가치가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것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또 생각할 때 옳은 가치야. 그러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판단과 다른 것이고, 도덕 판단은 뭐니까 선이 개입돼, 착함이. 인간의
인격이나 행위 및 사회 제도에 대해서 평가하려는 것. 뭐 개별적 도덕 판단도 있을 것이고 보편적. 우리가 보편적 도덕 판단은 뭘까?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 문화. 그런 것이 도덕 판단.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 또 이 나이 문화라 할지 여러분들. 나이 문화.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또 엄격하죠. 물론 요즘은 많이 그 경계도 모호해집니다만은 요즘은 딱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하면 그럼 좋지 않은 어른도 공경해야 될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 판단인 것이에요. 도덕 판단이 잘못된 노인을 내가 공경해야 돼? 이건 아니다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보편 문화는 나이가 깡패다고 나이 먹으면은 뭐 어쩌다. 특히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데서 노약자석에 그 젊은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노인들이 아주 무조건적으로 젊은 사람을 일어서게 만든다든지 요즘 용납이 안 돼. 그런 것은 도덕 문화도 많이 바뀐다. 그것은 또 시대에 따라 바뀌고 또 어떤 국가에 따라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돼. 그게 소위 말하는 도덕 판단이다. 근데 보편적 도덕은 모든 사람 또는 어떤 종류의 행위나 성품 전체에 대해서 내리는 것. 이런 게 도덕 판단이다. 이제 사실 판단이냐, 객관, 팩트냐, 아니면 가치 판단이냐, 이런 가치,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냐. 도덕 판단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냐.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문제는 우리 스포츠 윤리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스포츠와 윤리니까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 독자성. 일반 윤리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규정 지을 수가 없어. 일반 윤리라는 건 모든 사람이 포함되니까. 스포츠 윤리는 어떻습니까? 스포츠에 국한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일반 윤리 속에 스포츠 윤리가 교집합으로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실제 도덕의 규범으로 공통된 도덕적 원리 및 윤리 정신을 추구한다. 일반 윤리는. 반면에 스포츠는 보세요. 스포츠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 스포츠 행위 중 뭐 경기를 한다든지 뭐 스포츠인들이 스포츠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다. 당연히 이제 스포츠 윤리와 일반 윤리는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자,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되는 규칙과 기본적 원리를 준수하자. 그런 것에 관계된 내용을 스포츠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끄트머리에 무슨 학 그러면은 그 자체는 뭡니까? 학문으로 된 것이죠. 학문적인 영역이 된 것이지. 근데 스포츠 윤리학,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 윤리학입니다, 지금. 스포츠에 관여하는 특정 집단 및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 스포츠 규범의 도덕적 가치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것은 이제 따로 떼서 스포츠의 부분에서 따로 떼서 말하니까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이 되게 따로 떼서 가는 것이니까. 자,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 굉장히 어떤 맥락에서는 스포츠에서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자, 경쟁의 도덕적 조건. 거기에다가 가치 있는 승리. 우리가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젖잘싸란 말 쓰죠.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거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주 공정하게 페어플레이를 했단 말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비겁한 승리보다 깨끗한 패배가 낫다 그러잖아요. 그건 비단 스포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 시즌을 맞이해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비겁하게 승리를 쟁취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주 깨끗하게 패배한 게 낫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우리 정치와 전쟁은 2등은 패배입니다. 정치와 전쟁은. 그러니까 1등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네거티브를 하니 어쩌니 하지 말자 어쩌자 그러잖아요. 그건 안 돼. 제가 볼 때 스포츠는 사실 네거티브 할 것이 없어. 왜 그럽니까? 몸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스포츠 말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라도 스포츠는 가장 내가 볼 때 깨끗한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이에요.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과 공정성의 조건을 제시하는 스포츠 윤리가 갖고 있는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양, 스포츠 행위의 궁극적 목적과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탐색하자. 지금 스포츠 윤리학은 독자성입니다.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 옹호, 정당성학. 자, 끄트머리가 이제 잘 돼 있잖아요. 스포츠맨십,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맨십, 또 페어플레이 등.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이라는 건 페어플레이가 같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페어플레이를 한 것이 스포츠맨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가진 반칙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 그건 진정한 스포츠맨십, 진정한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스포츠 윤리에서 어긋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등 같은 스포츠 윤리 규범의 확산과 공동체 삶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뭐 응용 윤리학이라, 이제 그 말은 지금 스포츠 윤리라는 부분이 응용 윤리학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말은 응용 윤리학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지우고 합시다. 자, 응용 윤리학이라는 사회와 스포츠 현장의 밀접한 관계, 인간 생활의 일부분. 당연히 우리는 스포츠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스포츠가 거의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산업화되어 있다 보니까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 윤리라는 것 자체가 응용 윤리학으로서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확대, 예기치 못한 윤리적 문제 발생. 스포츠 윤리학은 일반 윤리학을 스포츠라는 인간 공동체의 장에 응용한다. 제가 그래서 일반 윤리학이 있는데, 큰 일반 윤리학인데 그 속에 스포츠 윤리라는 부분이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응용 윤리학이라고 말한다는 것이고. 자, 우리 유명한 프랑스의 문학가입니다. 여러분들. 알베르토 까미, 레트랑제라는 아마도 문학을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물론 그 이방인의 그 주인공 메르소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 수상했으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어록입니다. 어록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윤리를 실제로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상황은 스포츠였다. 그 정도로 스포츠가 응용 윤리학, 또 윤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것이 되겠죠. 또 스포츠 윤리는 또한 가장 또 대표적인 내용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실천 윤리학입니다. 스포츠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우리가 이름하여 실천 윤리학이라고 말하는데, 까미가 말했네요. 내가 윤리를 실제로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상황 스포츠 아까 말했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학문으로 정립한 최초의 사상가.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히락, 그리스의 3대 철인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그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실제 그 사람은 스승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밑에서 배웠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밑에서 배워서 아카데미아라는 그런 요즘 대학의 교시인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히랍, 그리스의 3대 석학이라, 철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실천을 위한 학문으로, 아까 실천이란 말했죠? 윤리학이 이론적으로 이해되는 머릿속의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덕은 이론이 될 수 있고 윤리는 실천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맥락이에요. 실천 속에서만 진실임을 찾을 수 있는 행위를 산출하는 지식이다. 체득이다. 체득이라 몸으로 얻은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윤리적 행위로 스포츠.
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적 신체 활동. 아주 이제 스포츠를 잘 정의했죠. 스포츠는 뭐냐?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서 몸으로 하는 신체 활동이죠. 그 대신 이기려고 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누굴 규칙? 공정성 담보로 승패에 대한 승복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조건. 따라서 규칙 준수에 대한 약속이 전제돼야 하고 그 약속은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여야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지만 어겼을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지. 어기면 당연히 우리가 잘 쓴 말로 스포츠맨십에 어긋났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맥락이고 그러기 때문에라도 이제 스포츠 윤리는 필요하죠. 그래서 스포츠 윤리의 목적, 필요성 한번 봅시다. 목적은 스포츠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 옳고 그름을 제시한다.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학습한다. 상황을 분석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을 해결. 그런데 이제 목적은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목적보다는 이 필요성이죠. 스포츠 윤리가 없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룰에 의해서 몸으로 경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스포츠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고 투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각의 링 안에서 지금 박싱을 말합니다. 사각의 링 안에서 서로 주먹으로 주고받고 또 그렇게 하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김득구 선수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각이 링 안에 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야. 그런데 길거리에서 글러브 끼고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건 살인이에요. 뭡니까? 룰이라는 것이죠. 룰을 지켜야 돼. 물론 이제 법적인 것까지 포함. 룰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법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스포츠가 필요한 이유, 스포츠가 산업화, 세계화됩니다. 요즘은 스포츠 산업 굉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딱 공 하나, 야구공 하나 들고 가서 미국서, 물론 선구자는 박찬호겠지만은 야구공 하나 들고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물론 세금 빼고 세금 뭐 포함하지 않고 다 포함해서 1,0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000억. 여러분들 1,000억이라는 그냥 우리가 숫자로 1,000억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될까라고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돈입니다. 거기에 추신수나 유현진이는 뛰어넘잖아요. 공 하나로. 그 말은 미국이야말로 스포츠 산업 메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운동하려거든 미국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도 그에 못지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야구잖아요. 요즘 야구 FA 프리 에이전트 되면 어쩝니까? 4년에 100억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셀러리맨들이 100억 벌겠습니까? 요즘 벌 수 있겠네. 집을 잘 사면. 그건 투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이상현상이고 여튼 그래서 스포츠가 산업화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비윤리적 현상을 예방,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확립 및 보급하기에 필요성이다. 그렇죠?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인의 윤리. 스포츠 윤리는 말 그대로 포괄적이고 거기에 속한 스포츠인이 지켜야 될 윤리라고 말하겠죠? 자, 스포츠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 스포츠 윤리. 특히 두 번째 보세요.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동 경기 상황에서 윤리적인 문제들 해결하기에 위한 옳고 그름의 기준과 원리를 제시했다. 윤리적 원인에 대한 해결은 인간성 회복과 감성의 스포츠 교육. 특히 감성이란 말은 이제 우리 몸으로 부대끼다 보니까 어쩝니까?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더욱더 스포츠 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포츠인들은 이렇게 스포츠 윤리를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자, 스포츠인의 윤리. 스포츠인이 갖춰야 될 도덕적 품성. 또 이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 자,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춰야 할 덕목. 진정한 스포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품성.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스포츠 윤리, 스포츠인의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윤리 이론을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 이야기하자면은 결과론적 윤리는 말 그대로 결과에 중점을 둔 것이야. 과정은 무시하고.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까 제가 칸트 이야기를 했는데 칸트가 대표적인 의문론적 윤리입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경기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행위가 도덕적 의무를 준수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론적 윤리에서는 마땅히 해야 된다. 마땅히. 모든 과정에서. 목적론적은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 자에게 중적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고, 동양사상은 여러분들 유불선 그죠? 유불선. 유교, 유가산, 유교, 공자, 맹자, 순자. 불교, 부디스트,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묵가사상은 묵자, 노자 같은 경우는 노장사상이 됩니다. 노자와 장자는. 유불선, 그럴 때. 다 보관한 것이니까. 그런 윤리체계가 있고. 가치 충돌의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표적인 것은 가치 판단 또 사실 판단. 그러니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뭐가 필요하다. 그때 이런 윤리 이론이 필요하다.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의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바로 가치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제1장 스포츠와 윤리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